봉주 안녕하세요. 신용 넬프 배영 강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 강의는 아니고요. 여기 제목처럼 시험 가이드, 그렇죠.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려고 합니다. 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신용 넬프 강의가 어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델프, 달프 시험 날짜는요, 1년에 3번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3월, 5월, 11월에 시험이 있는데요. 매년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틀 동안 시험을 치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간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단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치는 매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24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비싸다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넬프는 갱신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취득을 해 놓으시면 영원히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내용을 보죠. 과목은 4개예요. 청취, 독해, 작문, 구술 이렇게 4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취가 제일 먼저 나올 텐데요. 듣고 문제를 푸는 거죠. 녹음 파일이 3개가 나오고요. 2번씩 들려줘요. 그런데 3개의 녹음 파일 다 합쳐도 6분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시간은 25분 정도 되고 총점, 만점은요 25점이에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2번째가 독해인데요. 또 지문이 3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풀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유형이죠. 읽고 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어진 조건에 맞는 정보를 찾는 거 하나, 그리고 일반 관심사를 주제로 하는 지문 읽고 내용 분석하는 거 2개 이렇게 나옵니다. 진행되는 시간이 45분 정도,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점수는 25점 만점이에요. 세 번째가 작문, 에클인데요. 첫 한 문제가 출제되고 주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종류가 좀 있습니다. 신문 기사인지 편집 글인지 아니면 에세이, 어떤 주장을 하는 글인지, 그렇죠? 딱 한 문제기는 한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진행 시간은 45분이고요. 역시 만점은 25점입니다. 그리고 구술이 있는데요. 마지막 날, 첫날은 지금까지 말했던 3과목을 시험 치고요. 마지막 날 구술을 치게 됩니다. 배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 유형이 제일 다양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구술도 3개의 문제가 항상 딱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관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을 하는 인터뷰고요. 2번째가 어떤 상황에서 면접관이랑 함께 그런 모의 대화를 해보는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번째는 미리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줘요. 어떤 주제를 뽑기를 한 다음에 그 주제에 관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서 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자, 그쵸? 3가지의 구술 시험 유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 시간은 10분이고요. 자, 3번째 프레젠테이션에만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진행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만점은 25점이에요. 그래서 델프는 합격, 불합격이 있는 시험인데 총점이, 그죠? 지금 4과목을 합산하면 100점 만점이잖아요. 50점이 되면 합격입니다. 51점부터 이제 합격이에요. 50점부터 합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꽈락이 있어요. 한 과목이라도 5점 밑으로 받으면은 탈락이 돼버립니다. 이 점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과목은 특히 자신이 있다,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그 과목, 자신이 없는 과목을 좀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는 최소한의 점수만 받고 내가 잘하는 과목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험이 어떻게 진행돼,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목이 신유형이에요. 2022년까지는 9버전, 그리고 2023년부터 진행되는 신버전이 혼재되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신유형으로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청취랑 독해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예전 버전이랑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전에 델프를 준비하셨다가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냥 지금 처음 신유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자,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주관식 문제가 사라져요. 원래는 주관식 문제가 있었어요. 지문의 문장이나 단락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고르시오. 하나 골랐어요. 그러면 근거를 대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적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리고 복수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뭐 2개를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2개 고르는 거.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객관식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훨씬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 독해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는 점이 원래는 2개였는데 지문이 3개로 늘었어요. 긴 지문이 하나가 출제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문제는 그대로고요. 두 번째 유형 문제가 하나 더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문제 지문이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도 35분에서 45분으로 10분 더 늘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변한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봤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이제는 우리가 신유형 델프 강의를 4과목을 나눠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건데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 공통이에요. 4과목. 출제 유형이 조금 그쵸 다양하기 때문에 그 유형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연습 문제를 풀이할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스크립트, 듣기라면 오디오 파일 스크립트나 그쵸 전혀 주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어 조금 니보를 좀 높인다고 할까요? 그죠?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전체 스크립트를 저랑 같이 해석을 하실 거고요. 수업 마지막에는 그날 나왔던 표현, 어휘들을 한 번 더 보고 복습하면서 수업을 마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목별로 15강씩 준비되어 있는데요. 목차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청취예요. 1강은, 자, 1강부터 3강은 브레포, 참, 거짓 고르는 걸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오디오 파일을 듣고 문제를 푸는 게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디테일한 내용을 처음부터 잡기보다는 이 내용이 나왔나요? 아닌가요? 이것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휘 표현 항상 들어가고요. 4강에서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잡기 시작하는데 특히나 유의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숫자, 그죠? 설문조사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해서 달라. 그래서 제목에 넣어봤고요. 5강은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런 거 파악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6강은 자 장소예요. 위치, 방향. 7강은 감정. 8강은 축하하는 표현. 그렇죠? 9강은 찬성, 반대. 10강도 찬성, 반대. 중요하기 때문에 2강에 걸쳐서 준비를 했어요. 11강은 자 11강부터는 실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듣는 오디오 파일의 길이가 길어지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의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들로 준비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수업 끝나기 전에 그날 배웠던 어휘, 표현 같이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청취가 1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과목 독해인데요. 독해는 유형이 2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6강까지는 첫 번째 유형을 같이 연습하고요. 7강부터 14강까지는 두 번째 유형, 긴 지문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지문을 보고 그냥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15강이 모의고사인데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해가 15강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은 작문이에요. 작문이 문제가 하나긴 한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형식의 글로 써야 될지를 몰라요. 주제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방법도 같이 볼 거라서 작문이 내용이 조금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을 우리가 쓰기 전에 분석을 이렇게 한 다음에는 개요를 작성해주세요라고 해서 개요 짜는 연습을 2시간 동안 하고요. 이제 3강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글을 지어볼 건데요. 편지 이렇게 나와있죠. 형식이 편지글. 그런데 어떤 개인적인 편지, 친구에게 보내는 이메일 이렇게 되어 있고 4강은 독자란이요. 내가 기사를 보고 내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형식의 글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편지가 다시 나왔는데 조금 공식적인 편지죠. 호텔, 뭐 이런 아니면 레스토랑 서비스가 불만족이었다, 나에게 피해를 줬다,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이런 내용의 또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은 뭐 기사요. 기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독자 투고란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대학 신문에 그 다음에 대학 신문에다가 어떤 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한번 써보고요. 에세이는 참
조금 어려워요. 많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내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찬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이런 근거를 조금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에세이라고 되어 있으면 내 주장을 한다, 찬성을 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제가 다이어트, 사회 통합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요. 또 밑에 보면 국제기념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뭐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국제기념일에 대한 내 생각 한번 적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외국어 교육에 대한 기사, 또 나의 경험담 이런 거 같이 나눌 수 있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이에요. 이번에는 재택근무에 대한 기사. 12강은 다시 편지가 나왔어요. 지금 계속 바꿔가면서, 형식을 바꿔가면서 쓸 겁니다.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일종의 공식적인 편지인데요. 편지 같은 경우에는 딱 쓰는 어구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보면서 같이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강은 스포츠에 대한 기사고요. 또 마지막으로 편지가 나와서 어떤 자리, 그쵸? 일자리 같은 데 지원하는 거. 마지막 15강은 가장 어려워하는 에세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 시간마다 글을 한 편씩 완성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구술입니다. 구술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3가지예요. 구술 유형도 배형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조금 희소식이죠. 자기소개 같은 경우 인터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내가 내 소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뭡니까? 너무 쉽죠. 준비된 내용을 달달 외워서 완벽하게 말을 하면 됩니다. 점수를 의외로 따기가 쉬운 게 구술 파트예요. 그래서 자기소개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어떤 내용을 소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고요. 이제 3강부터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한 명은 뭐 A 역할, 그 다음에 감독관 선생님은 B 역할에서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역할극, 대화를 하는 모의 역할극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8강까지 역할극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강인데 어떻게 역할극을 하나요? 자, 글로 스크립트로 써서 그쵸? 이럴 것 같다라고 하는 글을 보면서 그쵸? 상상을 하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강부터는 이제 주제 발표의 마지막 가장 어려운 혼자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쵸? 논리적으로 발표를 해야 하는 주제 발표인데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온 장문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장문은 글로 적고 여기서는 말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도 조금 비슷해요. 문제를 분석하고 개요를 짜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 발표에 대한 그렇죠. 3번째 유형 연습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강에서는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마 3가지 유형이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4과목 그리고 각 15강의 수업 목차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오리엔테이션 모두 끝났고요. 자, bonne chance. 저랑 함께 신유형 델프 준비하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À la prochaine!